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이제 컬렉션 파트 1과 파트 2를 하면서 컬렉션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었죠. 자, 이번 6장에서부터는 우리가 저 코틀린에서 제공을 하는 표준 함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표준 함수와 그리고 파일 입출력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볼 건데요. 표준 함수가 통상적으로 람다식하고 고차 함수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람다식을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써왔죠. 써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한 번 더 복습을 하고 우리가 조금 더 거기서 추가된 부분들 어떻게 함수를 호출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과 이제 표준 함수에서 코틀린에서 제공해주는 표준 함수 렛도 있고요. 그리고 올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러한 함수들이 얼마나 좀 유용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코틀린의 표준 함수입니다. 그죠? 예. 자, 이제부터 코틀린 표준 라이브러리의 다양한 함수들을 살펴볼 건데요. 표준 함수를 이용을 하면 코드를 좀 더 단순화하고 읽기 좋게 만들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 보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죠? 이게 뭐지? 이게 왜 이렇게 되지? 했는데 지금까지 잘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이 표준 함수는 람다식하고요. 고차 함수를 이용해서 선언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람다식 수없이 했고 고차 함수 뭐예요?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리턴을 하든 함수를 매개 변수로 받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고차 함수였죠. 그러한 방법으로 이용해서 선언이 되어 있어요. 표준 함수는. 따라서 앞서 배운 람다식과 고차 함수를 간단히 살펴보고 표준 함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람다식과 고차 함수 복습학인데요. 여기에는 복습 내용도 있지만 조금 더 추가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람다식인데, 자, 람다식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항상 중괄호로 묶여 있으며 중괄호 안에 매개 변수는 그죠? 화살표 왼쪽에 배치가 되죠. 그죠? 요렇게. 그죠? 배치가 되고 오른쪽에는 그에 따른 식이 표현식이 들어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게 바로 우리가 변수 이름에서 여기에 자료형을 선언을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값을 줄 때 컴파일러가 알아서 타입 추론을 해 주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발에서 썸 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도 되고 이렇게 지정을 했다. 내가 이걸 람다식을 여기에다가 변수에 할당할 거야. 라고 지정을 하고 여기에 뭐예요? 인트는 여기 앞에 지정을 했기 때문에 구태여 여기에서는 할 필요가 없죠. 그죠? 또 두 가지 방법,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잘 써왔듯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면 요거는 컴파일러가 타입 추론을 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맞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sum은 익명함수잖아요. 그죠? 이름이 없어요. 람다식이기 때문에. 그죠? 익명함수로 만들어지며 매개 변수는 몇 개예요? 두 개죠. 그래서 선언부의 작용에 의해서 int를 가지게 되죠. 그죠? 예. 그리고 아울러 반환 값은 int죠, int. 그죠? 식이죠, 그죠? 그래서 람다식에 x 플러스 y를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멀 변수의 자료형 표기가 이거는 지금 없죠. 그죠? 없는데 우리가 여기에 중괄호 안에다가 x, y 이거를 각각 인트로 선언을 직접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컴파일러가 이거를 보고 그죠? 이거를 보고 람다식에 있는 매개 변수의 int 선언 표현에 의해서 반환 자료형을 int 그러니까 매개 변수가 둘 다 int니까 이걸 더하면 int로 나오겠구나라고 이렇게 추론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껏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해 왔고 여러분들도 뭐 이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를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예. 맞나요? 예. 요게 바로 이제 우리가 람다식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써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 장 한번 볼게요. 그래서 람다식은 우리가 또 알고 있다시피 매개 변수가 한 개인 경우 두 개는 안 되죠, 그죠? 예, 뭐 페어 객체라면 모르겠다만은 아무튼 한 개인 경우에는 매개 변수를 우리가 뭐예요? 생략하고 그죠? it로 우리가 표기를 할 수도 있죠. 많이 해왔잖아요. 이렇게 int에서 매개 변수 한 개고 int짜리 그리고 int형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이제 매개 변수를 생략하고 그 대신에 수식 it 이게 매개 변수가 한 개가 들어오면 여기에서 it 플러스 1의 값을 리턴을 해주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매개 변수가 한 개일 때는 매개 변수를 이와 같이 생략을 하고 그냥 it로 표기를 하면서 우리가 써왔죠. 자, 근데 만일 추론된 반환 자료형이 유닛이 아닌 경우에는 유닛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반환 자료형이 없다라는 걸 의미를 하죠. 그래서 유닛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뭐예요? 리턴문이 들어가야 되죠. 그죠? 리턴문이 들어가든 뭔 값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마지막 표현식이 반환값으로 처리가 되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자 여기에서 변수에다가 is positive라고 해서 우리가 매개 변수 한 개를 받고 그리고 얘를 불린 타입으로 리턴을 해줘야 되는데 갖다 줘야 되는데 자 보니까 발 is positiv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얘는 불린 타입이죠. 맞죠? 그리고 나서 it 값이 매개 변수 int 값이 it의 값이 0보다 크면 true, 0보다 작으면 음수면 false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람다식에 의해서 is positive가 뭡니까? 내가 이거를 호출을 할 때 매개 변수를 한 개 주면 그죠? 매개 변수를 한 개 주면 마지막 표현식이 반환이 되어서 내가 10을 줬다면 true가 나올 것이고 마이너스 1을 줬다면 false가 나올 거라는 거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라벨을 붙여서 리턴문과 같이 함께 쓸 수도 있었죠. 그래서 발해서 is positive 라벨하고 int 해서
불린하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넘버 골뱅이를 붙였어요.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is positive에서 역시 이거는 음수냐 양수냐에 따라서 true냐 false냐가 여기에 저장이 될 거며, 아울러 return은 문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 선언한 라벨, 그죠? 이 라벨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라벨을 갖다 붙이고 하면 리턴문을 명확하게 쓸 수가 있으니, 이렇게 is positive 해서 역시 10을 넣으면 t, true가 나올 거고,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는 당연히 false가 리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앞서서도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해봤습니다. 기억이 혹시 날까요? 예, 기억이 나셔야 좋죠. 예. 자, 특정 라벨을 지정해서 반환할 수도 있죠. 그죠? 이렇게. 따라서 리턴하고 골뱅이하고 라벨 이름 형태로 우리가 지정할 수 있었다라는 거 이미 앞에서 봤죠. 그죠? 예. 이거는 리턴 때문에 그렇죠. 리턴문을 쓰기 위해서 여기에서 지금 할당을 하는데 뭐예요? 람다식을 지금 할당을 하다 보니까 변수에다가 할당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형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예.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자, 이번에는 고차함수입니다. 고차함수 공부했잖아요, 우리. 그죠? 예. 자, 고차함수는 앞서도 제가 또 말씀을 한번 드렸죠. 함수의 매개 변수로 함수를 받거나 함수 자체를 반환할 수 있는 함수를 의미한다 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미. 그래서 여기에 코드를 한번 보시죠. 이거는 고차함수가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는 지금 그냥 매개 변수 한 개 받아서 인트로 리턴을 하는 일반 함수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하이는 네임과 스트링 타입의 네임과 그리고 바디 타입 바디에다가 지금 람다식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람다식이. 그죠? 람다식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함수를 호출할 때 우리가 프린트 ln에서 네임을 찍고 있다. 그죠? 그럼 함수 호출하면 이렇게 찍을 수 있죠. 이름이 넘어오면 찍고, 그리고 발 x는 제로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return에서 body를 호출하고 있어요. 람다식이 정의된.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body에다가 매개 변수를 여기다가 0을 넣었죠. 맞나요? 0을 넣었으니까 얘는 당연히 0으로 리턴이 되겠죠. 맞습니까? 물론 호출하는 거에 따라서 내용은 좀 달라지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보시죠. 하이의 두 번째 매개 변수 바디는 람다식 형태의 함수를 받을 수 있게끔 지금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이것을 다시 우리가 메인 함수 본문에서 함수로 아니죠. 함수 본문에서 그렇죠. 요거죠. 함수로 리턴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실행되고 이거의 실행 결과가 리턴이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호출하면.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다양한 형태의 고차함수 표현법을 살펴보는데 여기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죠. 먼저 result 1에서 얘는 int 타입이고요. 그리고 high라는
메서드를 얘를 호출했다 그죠? 그럼 name에는 션이 들어갈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x에다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람다식을 지금 표현을 하는데 매개 변수 x를 inc 요 위에 함수 있죠. 이 함수를 대신해서 호출하면서 넣고 있어요. 왜? 여기에 매개 변수가 한 개고 리턴하는 게 한 개니까 이거와 이거가 동일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3, 잉크에 3을 넣고 결국에는 얘가 리턴하는 거는 뭐예요? 3을 넣었는데 리턴하니까 4가 나왔죠. 4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대신해서 하이에 대신해서 잉크라는 이 함수를 대신해서 호출한 게 가능한 이유가 각각 매개 변수와 리턴 타입이 표현식이 같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result 1에 들어가는 값은 얼마예요? 그래서 제가 high를 호출하고 션을 여기에서 지금 name은 출력하고 있죠. 그래서 name은 션을 출력을 했고, 그죠? 맞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이거죠, 이거. 맞습니까? 그래서 함수를 이용한 람다식이죠. 우리가 이런 경우는 솔직히 처음 보는 수도 있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결과값을 제가 리절트를 1, 2, 3, 4, 5까지 해서 프린트 ln으로 다 찍은 결과가 첫 번째 값은 4죠. 여기에서 리턴 바디 했을 때 얘가 4 값이 넘어오니까 이거 이해하겠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 result 2 했습니다. 이거는 역시 션을 호출하니까 션은 녀석에서 또 바로 찍혔죠. 그 다음에 또 람다식을 이렇게 함수를 이거는 지금 여기에 괄호를 이렇게 포함한 상태에서 이렇게 호출한 상태죠. 근데 이거는 지금 매개 변수가 한 개죠. 그죠? 그래서 소괄호를 밖으로 꺼내서 빼내고 생략이 가능하죠. 그러면 역시 여기에서 리턴하는 값은 it 플러스 3이니까 위에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4가 찍힌 거예요. 자, 그 다음 리절트 3을 보면 얘는 뭐 하고 있어요? 우리 콜론 더블 콜론 이거 우리 리플렉션 할 때 봤던 놈이죠. 근데 이게 바로 참조를 넣는 거예요. 그죠? 참조를 넣는 거니까 매개 변수 대신에 참조를 얻었으니까 얘가 이거하고 타입이 똑같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x 값이 우리가 아무것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리턴하는 값이 뭐예요? 1이에요. 1. 그죠? 예. 그래서 매개 변수 없이 함수의 이름, 즉 참조를 얻어서 이렇게 호출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1 찍힌 거고요. 그 다음에 리절트 4를 보세요. 역시 션을 찍었죠. 리절트 4. 요거는 3 찍었고 리절트 4도 션을 찍었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람다식 자체를 넘겨줬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x는 x 플러스 3. 근데 x 값을 우리가 여기에서 람다식 자체에서 뭐 아무것도 주지를 않았잖아요. 그죠? 그냥 x하고 더해서 3이다. 이 값만 줬기 때문에 3을 출력을 하는 거죠. 맞습니까? 예? 예. 역시 마찬가지로 매개 변수가 이거는
한 개이기 때문에, 그죠? 여기에서 매개 변수가 한 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략을 하고 람다식을 여기에다가 it 플러스 3 이렇게 해서 매개 변수가 한 개인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기에 이것도 역시 3이 나오는 거죠. it 값이 없잖아. 0이잖아요. 그죠? 넘어온 게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요 부분 메서드 참조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라고 하는데 참조를 얻어서 대신해서 단 이거는 타입이 같아야 돼요. 반드시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함수 호출로 대체한 것들이고 이거는 직접 람다식을 제공을 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뭐예요? 함수 안에 람다 함수를 넣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고차 함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쓰고 있으니까 함수를 호출하고 있잖아요. 반환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호출이 다양하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이거를 뭐 다 알면 좋겠지만 뭐 여러분들이 연습하다가 실습하다가 뭐 모를 때 찾아보고 이런 표현식이 있으면 뭐 물어보면 되는 것이며 아울러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편한 거를 찾아서 호출하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람다식이 하나인 경우 소갈로 바깥으로 당연히 빼낼 수 있죠. 그죠? 아울러 기본값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함수 이름 형태로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한 람다식을 우리가 매개 변수로도 당연히 넣을 수가 있죠. 어차피 여기서 지금 매개 변수를 람다 형태로 지금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이해 가요? 에... 이거 이해가 조금 어려우면 안 되는데 이 부분 좀 유심히 좀 정리를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알겠죠? 예.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조금씩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요. 자, 클로저라는 게 있어요. 자, 이 클로저라는 거는 뭘까요? 이 클로저는 여러분들이 혹시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것들을 공부했다면 좀 낯설지 않은 IT 용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클로저는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부 함수에서 외부 함수의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통상적으로 함수를 호출하면 우리는 그 함수가 호출되면서 스택에 쌓이면서 그 변수가 함수의 종류와 함께 삭제되죠. 그게 스택의 메모리 구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클로저라는 개념은 외부 함수의 코드 블럭이 끝나도 내부 함수에서 그 끝난 블럭의 함수에 있는 참조하고 있는 변수는 계속 살아있는 현상을 우리는 클로저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코틀린에서는 람다식이나 익명함수에서 클로저를 지원을 하는데요. 이 지원을 할 때 이거를 도대체 어디다가 써먹나?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보십시오. 함수를 호출했는데 거기에 선언되어 있는 변수가 살아있다. 마치 전역 변수와 똑같죠?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클로저 변수는 전역 변수를 선언하지 않고
얘는 은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어떤 변수를 전역 변수처럼 쓰고 싶은데 노출하기 싫은 경우, 그럴 때 우리가 클로즈를 사용하면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람다식을 사용을 하다 보면 우리가 내부 함수에서 그죠? 외부 변수를 호출하고 싶을 때가 있다. 자, 클로저 뭡니까? 클로저는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 따지자면 폐쇄된 중지, 폐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클로저란 람다식이나 고차함수에서, 그러니까 람다식으로 표현된 내부 함수에서 외부 범위, 이거를 잘 봐야 돼요. 외부 범위를 선언된 변수에 접근할 수 있는 개념을 말한다. 아시겠죠? 예, 요거를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때 람다식 안에 있는 외부 변수는 그러니까 외부 변수는 값을 유지하기 위해서 람다식이 포획한 변수라고도 불러요. 캡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복사본이 저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람다식이 포획한 변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함수 안에 정의된 변수는 아시다시피 지역 변수로 스택에 저장이 되어 있다가 함수가 호출돼서 실행 중일 때는 살아 있다가 함수가 끝나면 같이 사라진다라는 거. 콜 스택 영역. 제가 몇 번이고 메모리 구조 그려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죠. 그죠? 예. 근데 하지만 클로저 개념에서는 포획한 변수는 참조가 유지된단 말이죠. 분명히 함수는 끝났는데 참조는 유지가 된다. 그래서 함수가 종료가 되어도 사라지지 않고 변수에 접근하거나 수정할 수 있게 해준다 이거예요. 분명히 함수는 종료가 됐는데 클로저 개념에서는 포획한 변수는 참조가 유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클로저의 조건이 있는데요. 그 조건을 잠깐 보면, 자, final이라는 거는 마지막이라는 뜻이죠. 그죠? 마지막이라는 final 변수를 포획한 경우, 즉 클로저로 우리가 가지고 온 경우 변수의 값을 람다식과 함께 저장을 한다 이거예요. 또한 파이널이 아닌 변수를 포획한 경우에는 이 변수를 감싸요. 특정 래퍼로 감싸서 나중에 얘가 계속 살아있으려면 누가 이렇게 감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변경하거나 읽을 수 있게 한다. 이때 래퍼에 대한 참조를 람다식과 함께 저장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나중에 실습을 하다 보면 역뒷건 파일을 내보면 전부 우리가 만약에 이 클로저 현상을 보면 파이널로 다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자바에서는 외부의 변수를 포획할 때 파이널만 포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코틀린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코틀린에서 파이널이 아닌 변수를 사용을 하면 내부적으로 변환된 자바 코드에서, 그죠? 자바 코드에서 코틀린에서 파이널이 아닌 변수를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말을 잘 보셔야 돼요. 파이널이 아닌 변수를 사용하면 내부적으로 변환된 여건 파일 코드죠. 그죠? 코드에서는 배열이나 클래스를 만들고 이거를 파이널로 지정해서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용돼 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야 되니까. 그래야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클로저의 간단한 예를 한번 보죠. 자, 여기에서 한번 봅시다. 클래스 캘크가 있다. 그죠? 그리고 얘는 fun에서 addNum해서 A, B 세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는데 마지막 add는 람다식으로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얘는 리턴 타입이 반환값이 없어요. 그죠? 맞나요? 예. 그래서 얘는 보니까 add라는 함수를 지금 호출하고 있어요. 얘죠. 그죠? 얘단 말이에요. 그래서 AB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메인에서 봅시다. 캘크해서 캘크라는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바 했어요. 이거는 변할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리절트에서 이거는 지금 영역이 다르죠. 클래스고 이거는 메인에 있는 그냥 지역 변수일 뿐이에요. 그래서 캘크에 addNum에서 호출을 하는데 2와 3을 줬고 람다식에는 뭐예요? x, y 하고 리절트에다가 요 리절트죠. 여기에다가 x 플러스 y 한 값을 요렇게 여기다가 저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외부 변수에다가 여기에다가 이게 바로 클로저예요. 그래서 프린트 ln에서 리절트를 찍으면 값을 유지하여 5를 이렇게 출력을 하죠. 아울러 리절트를 빠니까 얘는 아직 살아있으니까 그죠? 예, 살아있으니까 분명히 여기서는 끝났는데 얘는 이제 살아있으니까 10으로 바꿔도 출력을 해도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클로저 현상이에요. 그리고 물론 그러면서 이 메인 함수가 끝나면 얘도 이제 사라지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코드에서 리절트는 바로 선언되었다. 그죠? 캘크 클래스의 메서드인 addNum 그죠? addNum이 우리가 얘가 호출이 되면서 리절트는 자신의 유효 범위를 벗어나 삭제되어야 하지만 클로저의 개념에 의해 독립된 복사본을 지닌다고 했죠. 제가 그죠? 복사본을 가진다 하여 람다식에서 반환값은 유닛으로 선언되어 반환되는 값이 없다. 그죠? 예. 왜? 여기다가 저장을 했기 때문에 반환값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리절트에다가 x 플러스 y와 같이 리절트의 값을 저장함으로써 포획된 변수 리절트의 값을 저장할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해가요? 예. 이해가죠? 그죠? 예. 그래서 얘는 분명히 람다식에서 사라져야 돼요. 이 익명함수에서. 사라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xy 값을 더해서 여기에서 유지하고 있어서 참조를 계속 하고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사라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원래는 여기서 소멸이 돼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죠? 예. 익명함수가 호출됐으니까. 그죠? 그럼에도 이렇게 클로저 기능으로 사라져 있는 이유가 바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앞에 코드를 역컴파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변환된다. 뭐 좀 복잡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딴 거 볼 거 필요 없어요. 우리가 볼 거는 오로지 리절트예요. 캘크 새로 생성했죠. 그리고 파이널로 바뀌었죠. 그죠? 그리고 리절트에서 new에서 또 얘가 은닉되게 생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리절트 엘러먼트에다가 제로로 초기화를 했고 애드넘 호출할 때 뭐예요? 익명함수가 호출이 되는 게 보이죠,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뭐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인보크 함수를 호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람다식이 변환이 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리절트 엘러먼트에다가 x 플러스 y를 이렇게 넣고 있는 거죠. 이해돼요? 예. 그래서 딴 거 다 뭐 이런 거는 뭐 볼 필요도 없고 여기에서 파이널이 붙었고 람다식이 익명함수로 실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엘러먼트 값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클로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코드에서 보는 것과 같이 리절트는 파이널로 선언되었으며 addNum은 세 번째 인자는 익명함수로 처리되어 외부의 변수 리절트의 값을 바꾸도록 인보크가 부르다라는 뜻이잖아요. 인보크를 호출을 하고 있어요. 변할 수 있도록. 이게 역디컴파일. 우리는 분명히 코틀린에서는 여기에 내가 파이널을 주지 않았단 말이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 유지하려고 파이널을 줬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예, 이게 클로저입니다. 좀 어렵기는 하지만 뭐 개념은 아시겠죠, 일단. 예. 자, 시간이 됐군요. 예. 이 정도까지 일단 보고요. 실습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실습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